안녕하세요. 감동의 모든 것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의 모든 것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대만의 한 항공사 사무실. 오늘 대만에서의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는 대만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에게 한 대만인 동료는 다가가 걱정스러운 한마디를 건네는데요. 바로 그녀가 한국지사로 발령을 신청했다는 말을 듣고 마지막 만류를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대만 여성은 그 이야기를 듣고 순간 고민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지사에 오게 된 그녀는 한국에 오지 않았으면 더 큰 후회를 했을 거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대만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만에서 살고 있는 왕탕후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경험한 적 없는 나라를 접할 때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거나 혹은 인터넷에 나오는 말들을 믿곤 하는데요. 이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때때로 주변인들과 인터넷에 나오는 말들을 맹신하여 그 나라가 가진 좋은 점을 지나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랬거든요. 항공서비스학과를 나온 저는 운이 좋게도 인턴으로 근무를 시작한 항공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 국제 비행에도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같은 학과를 나온 친구들은 이런 저를 부러워하기도 했죠. 이런 말하긴 부끄럽지만 친구들이 부러워할 때면 저도 모르게 우쭐한 기분이 들기도 했네요. 제가 근무를 하고 있는 항공사는 흔히 말하는 대만의 3대 메이저 항공사 중 하나로 대만에서도 손꼽힐 만큼 근무 환경과 조건이 좋기로 유명한 회사였으니까요. 물론 대형 항공사에 바로 취업을 성공했다고 해서 저에게 힘든 점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실습과 직접 고객을 상대하고 일을 하는 것은 다른 일이잖아요. 이 때문에 처음 국내 비행을 할 때만 해도 실수를 참 많이 하곤 했네요. 고객님들의 기내식 주문도 쩔쩔매면서 말이에요. 한 번은 뜨거운 커피를 요청한 고객님께 컵에 커피를 따르고 드리는데 몸을 돌리면서 캐리어에 부딪히는 바람에 커피를 그만 옆자리 손님에게 쏟는 큰 실수를 범하기도 했죠. 그땐 정말 아찔하고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항공사 승무원은 고객님과 제일 먼저 맞이하는 직업이라 항공사의 얼굴과도 같은 중요한 존재니까요. 고객님에게 실수를 했을 때만 해도 승무원 일을 그만두어야 하나 생각을 했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선배자분께서는 자책하는 저를 다독여주셨고 덕분에 저는 무사히 국내선 비행은 적응을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어느 날 저희 선배께서는 이번에 항공사 내에서 국제선 파티의 지원자를 뽑는다는 소식을 전해주면서 이번에 국제선으로 갈아타보는 건 어떠냐고 하셨어요. 여행은 누구에게나 설렘 아니겠어요. 선배님의 제안을 들은 저는 그날부터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답니다. 이제 국내선을 넘어 국제선도 탈 수 있겠다는 생각에 흥분되었지 뭐예요. 저는 회사의 공고문을 찾아봤어요. 이번 국제선 승무원은 아시아 쪽을 모집하더라고요. 중국과 일본, 한국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도쿄의 나리타 공항에 우리 항공사가 거점으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지원하면 숙소와 차량, 제공 등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이 일하는 중국인 동료는 베이징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었어요. 나라가 큰 만큼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저를 아껴주는 선배는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답니다. 국제 비행을 통한 여행의 설렘도 좋지만 우리는 승무원이란 직업적 성격을 잘 생각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장거리 비행은 비행이 끝난 후 휴무가 주어지는데 3박 4일을 다녀오면 도착한 날을 제외한 이틀은 무조건 쉬게 되는데 이걸 데이오프라고 합니다. 한 달에 데이오프가 8일에서 9일 정도 생기는데 그렇다면 해외에서 숙박하는 일이 4일 이상은 된다는 말이거든요. 게다가 스탠바이를 생각하면 공항 근처의 시설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스탠바이는 비행을 하기로 했던 승무원이 갑작스런 일로
비행을 하지 못하게 될 상황을 대비해 대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데이오프라고 하더라도 급작스런 일이 생기면 바로 비행을 해야 했기에 공항에서 먼 곳에 숙소를 정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선배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거리 비행하면서 과연 어떤 근무지에서 승무원 일을 더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일본의 나리타 공항을 선택해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선배는 무조건 한국을 선택해라고 했어요. 제가 주로 다니는 곳이 인천공항이 될 테니 인천공항을 한번 알아보면 한국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말입니다. 저는 선배의 말을 듣고 회사 내 직원 커뮤니티 게시판에 국제선 메뉴에 들어가 인천공항에 대해 찾아보았고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국제선을 3년 이상 근무한 칭웨이의 글을 몇 번이고 읽었지 뭡니까? 그녀의 인천국제공항 이야기는 너무 세세하게 적어놓아서 머릿속에 그림이 다 그려질 정도였으니까요. 그녀의 글에는 인천공항의 위상부터 적어놓았습니다. 공항은 그 나라의 첫인상인데 인천공항은 말 그대로 귀족의 공항이라 할 수 있다. 공항의 품질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 스카이트랙스와 여행업계의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리더스 초이스 어워드. 항공 승객 권리 단체인 에어헬프는 매년 세계 공항을 선정하는데 거기엔 인천공항이 12년 연속 서비스 분야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공항이 개항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지껏 인명사고 한 번 난 적 없고 전 세계가 코로나 방역으로 고심할 때 인천공항은 코로나19 방역 우수공항상과 최고 보안공항상까지 받은 곳이다. 하나는 이곳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공항이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전 세계 1700개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인천공항은 서비스 평가 5점 만점에 4.9점이라는 믿을 수 없는 점수를 받았다. 저는 칭웨이의 게시글을 보자마자 국제선 지원은 무조건 한국이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하늘길이 다시 열리면서 국제선 직원들도 한층 업된 분위기였습니다. 국제선 비행팀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모두 이수하니 첫 비행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국내선을 3년 탔지만 국제선은 인턴이기 때문에 너무 떨렸고 처음 국내선 비행했을 때 커피를 쏟았던 기억 등이 되살아나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으로 탑승하는 승객들은 어떨까도 궁금했었고요. 그렇게 저는 애틀란타 공항에서 한국행 국제선 첫 비행을 시작했고 16시간에 걸쳐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첫 방문 인천은 인천국제공항의 입구에서부터 그 규모에 압도되고 숙소까지 가는 동안에 공항 서비스를 보고 엄지를 치켜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경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스마트 체크인이었습니다. 여행의 설렘은 공항에서 줄 서면서부터 반감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항공권 발권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많다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한국은 스마트 체크인 도입으로 여행객들은 줄을 서지 않고 발권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체크인을 하고 수화물 위탁까지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정말 놀랍습니다. 거기다 에어스타라고 불리는 안내 로봇이 자율주행을 하며 음성 인식을 통해 안내하고 있는 걸 보고 저는 제가 미래에 온 줄 알았습니다. 해외 어떤 공항에도 아직까지 이런 서비스는 없었거든요. 안내 로봇은 카운터의 위치를 알려주기도 하고 출국장이 얼마나 혼잡한지, 면세점은 어딘지, 공항버스는 어디서 탈 수 있는지 진짜 공항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안내해주고 있더라고요. 로봇 앞에는 외국인들이 신기한 듯 계속 말을 걸고 있는 모습이 진풍경이었죠. 제가 또 놀란 서비스는 바로 웹툰과 무료 샤워실입니다. 보통 여행객들은 일찍 와서 항공권을 발권하고 수화물을 붙이고 나면 2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 공항에서 대기하는데 그때가 여간 피곤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는 수면용 의자가 준비되어 있으니 대기하는 고객들이 편히 쉴 수 있겠다 싶었어요. 거기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건 바로 무료라는 사실입니다. 환승 고객한테는 샤워실도 무료라는 사실까지 듣고 정말 한국은 부자 나라구나 생각했습니다.
음악 퍼다 주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는 똑똑한 부자 나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공항 내 세탁소를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어떻게 공항에 세탁소가 있을 수 있지, 누가 이 멋진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머리도 정말 좋습니다. 세탁소에는 드라이클리닝과 수선, 다림질, 운동화 세탁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차 한국에 온 비즈니스맨뿐만 아니라 여행객들에게는 무척이나 편리할 것 같았어요. 세탁소 옆에는 코트룸이 있어 외투도 보관이 가능했습니다. 일반 고객은 물론 저처럼 직업으로 이곳을 다니는 사람을 위해 항공사별 코트룸이 있어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있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이 거짓말 같아 중국에 있는 선배에게 SNS로 하나하나 일러 바쳤어요. 선배는 보고도 못 믿겠다고 진짜 무료인지 직접 해봐라고 하더라고요. 까치 비행 온 다른 승무원들은 이미 익숙한 듯 귀족 서비스를 누리고 있고 저는 막 도시의 상경한 촌다처럼 눈이 휙휙 돌아가고 있었답니다. 충격적인 서비스 시설은 물론이고 기본 시설은 두말할 나위 없었습니다. 어딜 가도 그 나라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고 하는 곳은 바로 화장실. 공항 곳곳에 있는 화장실은 어찌나 깨끗하게 관리가 돼 있던지 하얀 타일은 광이 날 정도였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 청결하게 유지하기가 힘들 텐데 깨끗하게 청소된 화장실을 보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군요. 저는 시간이 안 맞아 아직 보진 못했지만 동료가 말해주길 여기 인천공항에서는 편의시설 제공을 넘어 문화공간, 예술공간으로서의 특색도 갖추고 있다고 했어요. 대한민국의 첫 번째 관문인 만큼 한국적인 멋과 문화를 알리기 위해 음악회와 한국문화, 거리는 물론 한국문화박물관까지 마련해 두었다고 합니다. 인천공항은 방문한 여행객을 위한 짧은 문화예술 공연으로 매월 새로운 공연과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다고 하니 앞으로 저는 즐거울 일이 한가득일 것 같습니다. 국제선 승무원으로 한국을 선택하게 해준 손님에게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좋은 근무 환경을 제공해준 한국의 인천공항도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인천공항이 유명하다, 최고다라는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들었지만 이 정도로 뛰어났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요. 앞으로도 인천국제공항이 더욱 외국인들에게 편안한 휴식처이자 한국의 쾌적한 첫 인상으로 남겨지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삼재판이다. 좋아 대신지면 언니가 내 영상 편집 도와주는 거다. 너나 한 달 동안 심부름 실컷 할 준비하세요. 여기 아르헨티나에 한 이란성 쌍둥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조그만 싸움이 나는데요.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는 언니와 동생, 결국 자매는 한국에 가서 누구 말이 맞는지 진위를 확인하기로 합니다. 과연 그녀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누구의 승리로 끝났을지 함께 알아보시죠.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헨티나에 사는 메리라고 합니다. 저는 2022년 겨울 처음으로 자매 둘이서 해외여행을 갔다 왔는데요. 남들이 좋으면 사이가 정말 좋은 자매라고 착각할 일이지만 사실 저희는 싸움으로 먼저 여행을 가게 된 케이스입니다. 저와 동생 브레타가 싸우게 된 것은 바로 한국 드라마가 원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케이팝과 드라마에 미쳐 살았던 여동생은 정말 웬만한 아이돌들을 다 외우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아버지의 일 때문에 아르헨티나에 온 한국 친구를 데려온 적 있었는데 정말 웃긴 대화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아니, 한국 사람인데 정말 몰라. 응, 진짜 몰라. 나는 유명한 남자 아이돌 몇 그룹밖에 몰라서 방탄소년단 세븐틴이 정도. 그럼 배우는 어때? 이 사진 속 배우 누군지 알아? 아니, 모르겠는데. 나 배우도 유명한 사람들 빼고는 잘 몰라. 이렇게 한국인하고 대화하고 있으면 아르헨티나인 제 동생이 오히려 한국 아이돌들이나 드라마 배우들의 이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얼마나 한국 문화를 깊게 좋아하는지 짐작이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동생이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해가요. 저도 동생이 보는 한국 드라마를 같이 봐보니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서양에는 없는 정서가 있달까요? 여러분이 유럽이나 미국 드라마를 보시면 알겠지만
한 드라마 안에서만 등장인물들이 동물의 왕국 마냥이 사람 저 사람 돌려 사귀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남녀 간의 로맨틱한 정서를 중시해서인지 드라마 내내 한 사람과의 연애 이야기를 비중 있게 다루더군요. 한국 드라마는 가족애와 순정적인 사랑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했고 그래서 이 점이 세계 다른 나라의 여성들을 사로잡는 듯 했습니다. 이런 매력적인 점도 있지만 반대로 한국 드라마를 보면 비현실적이거나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장면들도 종종 나오곤 했는데요. 뭔가 실생활에서 아직 적용되기 힘든 기술을 적용한 장면이 나온다던가 혹은 현실적으로 벌어지기 어려운 일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약 저렇게 편리하게 살 수 있다면 전부 다 한국에 가서 살지 왜 다른 나라 살겠냐면서 코웃음을 치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곤 했죠. 그러나 동생은 저와 의견이 달랐습니다. 한국은 정말 저렇다니깐. 유튜버들이 한국 가는 영상 보면 저런 장면이 나와 유튜버들은 돈 벌어야 하니까. 과장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를 보여주는 거야. 일상이 아니라니깐. 동생과 저는 이후에도 이 문제로 자꾸 다투게 되었습니다. 둘 다 서로의 말이 맞다는 식으로 투덜거렸죠. 그러자 동생은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1주에서 2주 정도 되는 짧은 겨울 방학 기간 동안 이때를 이용해서 한국에 갔다 오자는 것이었죠. 원래 이 기간 아르헨티나에서는 대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정신이 없지만 저와 동생이 다니는 학교는 다른 학교보다 기말고사 기간이 빠른 편이라 저희는 편하게 쉴 수 있었죠. 저는 코웃음 치면서 동생이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 동생이 제 심부름을 해주는 것을 내기에 대가로 걸었고 동생은 자기 영상 편집을 한 달 동안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동생은 유튜브랑 트위터에 한국 드라마나 아이돌들의 직캠 영상을 편집하는 계정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동생은 아주 그 일에 열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저와 동생은 겨울 방학을 맞자 바로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한국 공항에 도착한 저는 인천공항의 크기에 압도되었습니다. 한국의 공항이 크다는 건 드라마를 통해 익히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단순히 크기만 큰 것도 아니었습니다. 공항은 어디를 둘러봐도 현대적이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자아냈으며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공항에 로봇이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을 안내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거든요. 살면서 저런 장면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눈으로 목격한 게 믿기지 않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한국의 일반적인 모습은 아닐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카타르의 하마드 국제공항은 얼마나 멋진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카타르가 시민의식이 높은 나라나 선진국이라고 볼 수는 없죠. 공항은 나라의 얼굴이나 다름없는 부분이라 터키 같은 중진국들로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었습니다. 저는 일상적인 모습을 보려면 실제 사람들이 사는 도시를 가야 한다고 봤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는 버스 정류장을 갔습니다. 관광지도 아니고 왜 뜬금없이 버스 정류장을 가냐고요? 바로 내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동생의 말대로 한국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따뜻한 온열 의자가 있는지 내기하기 위해서였죠. 저희는 강남구에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아무 버스 정류장이나 보이는 곳으로 가 온열 의자가 진짜 있는지 확인했어요. 동생은 일반적인 정거장에도 온열 의자가 있다고 주장했고 저는 큰 정류장에만 온열 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전에 CNN 기사를 보니까 한국도 스마트 버스 정류장에서 여름엔 에어컨도 나오고 겨울에는 난방도 되는 쾌적한 곳이 있긴 하지만 그런 곳은 몇 군데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건이 큰 스마트 쉘터 정류장이 아닌 일반적인 정류장으로 한 거죠. 그래야 진짜 일반 시민들이 자주 쓴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의자에 앉는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저 딱딱해 보였던 의자에서 정말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생은 자기 말이 맞지 않냐고 말하면서 거만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고 저는 무척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고작 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까지 보는 인정할 수 없다.
다른 곳도 가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남구의 다른 정류장에도 온열 의자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저의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2번의 기회가 남아 있었어요. 동생하고 내기를 했을 때 3세판을 하기로 했거든요. 저희는 한강공원에 치킨을 먹으러 갔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야외에서도 배달을 해주는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저희는 돗자리를 대여해서 한 구석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은 참 편리한 게 공원에서 돗자리도 대여해주고 테이블도 대여해주더군요. 한국 사람들은 돗자리를 깔고 치킨이나 피자 같은 음식들을 먹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저보고 이것도 내 말대로 배달시켜 먹는 거 맞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게 배달인지 포장인지 어떻게 아냐면서 증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동생은 큰 소리를 치며 증명해 보겠다고 했지만 막상 공원에 오니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인터넷을 보면서 배달시키는 법을 찾겠다고 휴대폰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10분째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걸어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들 하나씩 치킨이나 피자가 포장된 것을 들고 오더라고요. 배달이면 기사가 오지 저렇게 들고 올 리가 있나요? 저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이것 봐라. 한국 사람들도 포장해 오는 거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사람들이 오는 방향을 유심히 보더니 갑자기 화난 얼굴로 제 손을 잡고 끌고 갔습니다. 동생이 데리고 간 곳에는 여러 사람이 벤치에 앉아 있거나 혹은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찾았어. 여기가 배달조냐? 여기서 배달된 음식을 받는 거야? 저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했지만 정말 놀랍게도 배달점 근처에서 오토바이가 서더니 사람들이 배달한 음식을 받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배달한 음식을 받은 사람들은 돗자리를 깔거나 테이블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 친구들과 함께 가져온 음식을 먹었습니다. 동생은 이번에도 자기가 이겼다며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2번째 내기까지 져버린 저는 속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배달존에서 동생과 함께 받은 치킨을 먹었지만 이제 마지막 한 번밖에 안 남았다는 불안한 생각에 그 맛 좋은 치킨을 먹는데도 마냥 행복하기보단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이돌 영상 편집이라니.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렸습니다. 동생이 하는 것만 봐도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한 달 동안 그걸 어떻게 해요? 제가 다니는 학과가 영상미디어 쪽이다 보니 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았지만 문제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였죠. 결국 저는 초강수를 두기로 했습니다. 야, 서울 말고 딴 데도 가보자. 여기만 이렇게 발달한 도시인지. 어떻게 알아? 원래 수도는 그 나라에서 가장 발달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심지어 유목민들이 사는 몽골도. 울란바토르 같은 수도를 가면 현대식 건물들이 즐비해 있으니까요. 동생은 그러면 대구로 가보자고 했습니다. 동생은 방탄소년단의 비를 좋아해서 그의 고향을 꼭 가보고 싶어 했거든요. 저는 이번에는 제발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날 동생과 야간 기차를 타고 대구에 도착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도착했을 때는 어느새 깜깜한 밤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바깥에 나가보니 남자들은 물론이고 여자들도 아무렇지 않은 듯 웃고 떠들며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전 세계 나라 중 치안이 안전한 편에 속하지만 워낙 가게들이 일찍 닫으니 여자인 저는 웬만해서는 밤늦게 돌아다니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밤에도 편의점이나 몇몇 식당 등이 아직 열려 있어 무척 신기했습니다. 저희는 10분 정도 걸어 대구역 근처에 있는 PC방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제발 이번만큼은 동생이 아닌 제가 이길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저와 동생은 PC방에 무작위로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우리 둘이 일부러 떨어져 앉은 이유는 바로 컴퓨터의 사양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죠. 한국 드라마에서 PC방 게임을 하는 장면을 보면 고사양이 필요한 게임들도 어렵지 않게 돌리는 장면이 나오곤 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드라마니까 사양 좋은 컴퓨터를 일부러 사용한 거라고 주장했고 동생은 한국은 PC방에 몇십 대의 고사양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된다. 누가 그 돈을 써서 몇십 대씩 설치하냐고 코웃음을 쳤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컴퓨터 사양을 확인해보니
동생이나 전화 둘 다 그래픽카드나 CPU가 상당히 고사양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앉은 컴퓨터만 그럴 거야. 저는 아르바이트생을 불러 다른 컴퓨터도 이 정도 사양을 갖췄냐고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르바이트생은이 PC방에 있는 컴퓨터는 모두 사양이 같을 거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세상에 이렇게 인터넷 속도도 빠르고 성능도 좋은 컴퓨터들이 몇십 대씩 있는 게 실화라니. 서양에서는 인터넷 카페를 가도 그다지 좋은 사양의 컴퓨터가 없었어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간신히 인터넷 서핑만 가능한 곳도 있고, 예전엔 뉴질랜드의 인터넷 카페에 갔을 때는 심지어 펜티엄 D를 CPU로 돌리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 사양이면 간신히 문서 작성이나 웹서핑이나 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요금은 상당히 비싼 편이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고사양 컴퓨터를 일시간에 2,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사용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죠. 게다가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은 PC방에서 라면이나 볶음밥 같은 음식도 시켜 먹고 있더라고요. 고사양 컴퓨터에 음식이랑 음료도 다양하게 시켜 먹을 수 있다니 너무나도 편리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국 동생한테 3세판을 모두 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동생이 영상 편집을 도우며 거의 노가다에 가까운 편집을 했죠. 영상 편집을 하는 시간은 너무 괴로웠지만 그래도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내기를 하라고 하면 또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있었던 시간이 너무 즐거웠거든요. 저에게는 목표가 하나 생겼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인이 되고 나서 돈을 벌게 되면 여름 휴가 때 다시 한국에서 한 달 살이를 해보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여름 휴가가 평균적으로 4주 정도 되니 한 달 살기가 충분히 가능하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할 테니 제 사연을 읽는 분들도 응원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의 모든 것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